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는데요. 2차 전지가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죠.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었나? 바닥을 찍었죠, 그죠? 바닥은 찍었죠. 그렇죠. 바닥은 찍었는데 안 올라가서 문제였죠. 언제 날아가느냐가 문제인데 네. 테슬라가 이제 발동을 좀 걸었는데 그 전에 최근에 그 수출 동향 나왔는데 보면 2차 전지 양극재나 동향이 괜찮았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네. 6월달 나온 데이터 괜찮습니다. 네.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 안고 그냥 빡 떠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6월달 동향 보게 되면 저희 양극재 쪽에서 일단 뭐 리튬 동향은 아직도 약간 가격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보는 NCM 계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그동안 가격이 계속 하락했고 중량은 작년 하반기 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이렇게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 네. 바닥은 찍었는데 찍었다고 보는데 확 못 따라서다 보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가격이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NCM 계열 쪽에서도 이제 중량만 좀 차지하게 되면 본격적인 회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있고 NCA 계열은 그래도 거의 이제 최대치까지 그러니까 좀 올해 들어서 성과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딱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된 것 같다라는 네.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그거죠. 그 전기차의 캐즘.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이 올라오다가 약간 정체가 들어오는 구간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전기차의 이 Q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포인트가 많이 맞춰졌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어차피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게 북미 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 투자를 북미 쪽에 놨고 그러면 거기서의 해답을 테슬라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좀 분위기가 바뀌겠는데 라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거 이게 지금의 가장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닥은 이제 다질 만큼 사실 다졌죠. 그렇죠. 다짐육입니다. 네. 예? 네. 다짐육. 예. 다짐을 여러 번 했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탁 정말 이 느낌이 와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 테슬라가 이제 발동을 테슬라 많이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막 7거래일 연속 올랐나? 6% 10%씩 올랐는데 네. 일단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기차가 막 팔리기 시작한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팔리기 시작한다고 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대감 없다가 거의 지금 보니까 5월 달부터 거의 횡보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180 전후로 네.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올해 횡보 들어서 이제 이거 뭐 인도량도 벌써 이제 고점 찍었고 별 기대감이 없어라고 했었는데 이번 2분기 인도량이 중국의 판매 지표 나온 거와 함께 약간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네. 그런 쪽에서 테슬라의 중국 역할들이 변화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 특히 이제 이번에 보니까 나온 기사 중에서 중국의 한 성이 테슬라를 그러니까 정부 구매 목록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만큼 이거 예전에는 미국 자산을 편입시킨다고요? 말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좀 열어놨던 모습들도 테슬라에 이제 숨통이 트인다는 것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인도량 자체가 이제 QQ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살짝 돌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고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인데 분기 실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도량은 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데 시장에서 환호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그거 같습니다. 저희가 또 전혀 테슬라에 대한 아직 뭐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애써 떼놨던 부분들이 네. 에너지 사업부입니다. 그렇죠. 이 에너지 사업부가 이게 보다 보니까 의외로 어떻게 이제 ESS 쪽과 태양광 쪽이 있는데 ESS 쪽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변화냐면 특히 이제 메가팩이라고 하는 산업용 쪽에서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2분기가 팍 뛰었어요. 한 4.5기가와트시에서 9.0으로 확 뛰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지?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산업용 쪽의 ESS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에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100%씩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올해 2026년까지 100%씩 성장해서 에너지 사업 포션이 작으면 조금만 성장해도 팍팍 성장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렇죠. 전체 매출의 그러니까요. 한 7%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근데 한 2026년 가게 되면 20%까지 성장할 걸로 자신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공장도 모자란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공장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중국입니다. 그 테슬라가 중국 사업을 잘하네요. 중국을 뭐 버릴 수 없는 거죠. 시장이 크니까 그죠. 버릴 수 없죠. 기가 예. 팩토리 짓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율주행도 중국 쪽에서 막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승인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도 기가팩토리 그 ESS 기가팩토리를 또 짓기 시작을 하는데 예. 그게 또 내년이면은 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캐파가 늘어난 만큼 실적이 팍 튀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나오고 있다. 근데 원래 요즘 보면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지금 후보죠. 지금 네. 엄밀히 말하면은 다음 대선 대통령 후보가 골골골 되다 보니까 우리 트럼프 형님의 막강한 파워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초토화 됐었어요. 근데 신재생이 또 그런데 오르더라고요. 그죠? 테슬라는 네. 전혀 상관없이 그냥 쭉쭉 아, 올라갑니다. 테슬라는 저기 일론 머스크가 친하자잖아요. 지지선을 했습니다. 네. 예. 줄을 잘 서. 그게 줄을 잘 서야 중요하네요. 돼. 예. 혹시 박사님도 선언하시죠? 아, 저는 김민수 했습니다 항상. 아, 성을 바꾸신다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테슬라에 대한 변화들도 이제 약간 이 기대를 확 이제 좀 전혀 기대가 없던 게 기대가 살아나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를 또 얘기를 하게 되면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8월 8일 가게 되면 로봇 택시라고 네.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우리 자동차는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탄생한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근데 그게 아마 그거랑 같이 맞물릴 거로 봅니다. 모델 2죠.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즉 저가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침투율을 높이면서 그걸 이용한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쓰게 만들어 놓고 예, 거기다가 예. FSD를 두고 구독 모델로 바꾼다. 네네. 그러면 이게 또 서비스 쪽에 대한 매출이 확 올라올 수 있는 애플과 같은 산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네. 사실은 테슬라가 오르면서 LNF가 뭐 며칠 전에 장중 10%까지 반응을 했었죠, 그죠? 네. 근데 이후에 사실 또 탄력이 약하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은 2차 전지의 산업만 본다고 하면 네. 테슬라가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은 다른 내가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그렇죠. 데가 그죠? 네. 뭐 스텔란티스나 이런 데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쪽들은 지금 캐즘을 포함해서 산업 성장의 부담 때문에 지금 생산량을 조금 뭐래서 공장 짓는 것도 지금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테슬라 효과만 가지고 2차 전지가 이제 여기서 날개를 단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네. 말입니다. 이번에 2분기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GM의 판매 데이터를 딱 보니까 네. YOY 기준으로 거의 40% 성장했네요. 네. 네, 2만 1,000대까지 팔렸던 걸로 합니다. 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저가형이 아니고요. 그 슈보레에 나오는 에퀴녹스 EV 이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캐딜락 브랜드의 리리 이것도 가격이 비싸요. 이게 뭐 무슨 6만 달러, 뭐 8만 달러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허머 이쪽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SUV 그리고 또 픽업 트럭 이런 쪽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 쪽도 북미 쪽에서 또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게 팔리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선전했네라는 쪽들이 나오고 저희 현대차도 아이오닉 5가 신기록 세웠습니다. 북미 쪽에서.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지금 가뜩이나 전기차는 가격이 비싼데 할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그러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기 이제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네.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막 선회하고 있는 요즘의 모습들. 이게 이제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도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긍정적 의견을 본다면 관망이 아니라 매수해도 좋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입니다. 네. 빨리 얘기하세요. 예. 이제 다 이제 충족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시장이 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네. 워낙 시장이 계속 하락만 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밸류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 쪽에서는 확인 심리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보고 2분기 실적 보고. 그렇죠. 예, 지금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 2분기 고생하면 될 거야라고 했다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2분기까지 안 돼. 이런 네. 쪽이 나오다 보니까 더 고생했었죠. 근데 지금도 안 되는 실적 발표하게 되면 나쁜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는 바닥이다. 이런 심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하반기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 코멘트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번 발등을 찍혔기 때문에 네. 분기가 계속 또 실적 돌아가는 게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네. 좀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적은 그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네. 네, 그거까지 보려고 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자신 있는 멘트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이던스를요. 그래서 그것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갈 땐 사실 확인하면 늦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기대감으로 땡겼을 때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보여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적을 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뭐 소재 업체들은 뭐 간혹 강한 흐름이 있었고 그래도 중심적인 업체들이 2차 전지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셀 업체들이 가고 양극재 업체 가야 되는데 소재죠. 예. 예. 네. 셀사 가운데서는 삼성 SDI가 이제 올 봄에 굉장히 강하다 그죠? 네. 뭐 사실 상승분이 다 반납해 버렸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가장 그 뭐 사이즈가 크니까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최근 르노하고의 계약 얘기가 있던데 이게 이제 LFP 배터리를 수주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FP까지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죠. 원래 ESS 같은 경우 LFP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LG 에너지 그러니까 솔루션이 예. 근데 북미에서 이건 이제 자동차용이라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북미에서도 ESS용이 예. 2위합니다. 예. 테슬라가 1위입니다. 테슬라가 30%로 1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16.5%로 2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LFP 못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중국이 하도 그러니까 그게 돈이 이왕이면 할 거 비싼 거 성능 좋은 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안정은 이게 높다 보니까 예. LFP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 EV용으로 계속 해보자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르노 쪽에서 나왔던 거는 50만 대 분량이니까 뭐 3조 뭐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게 뭐 금액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비밀 네. 유지 계약 이것도 약간 또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어차피 LFP 쪽에서 지금 뭐 공급 과잉 얘기까지 나오는 중국 것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미를 못 넘어와. 그러면 그거 누가 다 하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업체들이 할 거야라고 하는 라인업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단 주가가 세게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러니까 수익성이 얼만큼 차지할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그거보다는 우리 주력인 게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최근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공장 쪽에서 공장 짓다가 자금이 많이 들어서 추가 자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장 짓던 것들도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더 관건으로 많이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때 투자가 돼서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해야 변화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얼티엄 셀즈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GM 쪽과 그 GM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오는 분위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게다가 또 최근에 리비안이 폭스바겐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폭스바겐은 지금 디젤 게이트 사태 때문에 북미 쪽으로 갈 때 약간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안 되겠다. 리비안하고 손을 잡고 어차피 리비안은 북미 쪽에서 그래도 신생 그 전기차 업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픽업 트럭 그리고 그 픽업 트럭 쪽에서 성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손잡고 같이 끌어올리게 되면 내가 북미에 침투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지금 같이 연결을 시켰는데 리비안에 공급하는 쪽이 삼성 SDI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나서 폭스바겐과 함께 좀 성과를 내준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사 가운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정감이 있고요, 그죠? 네. 오르게 되면 이제 주목을 받고 삼성 SDI도 유럽향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 SK 일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SK 그룹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SK 네. 이노베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네, 이 그룹 전체 뭐 합병이나 사업 구조 조정 얘기를 막 하고 있어서 네. 그죠? SK 이노베이션은 그게 좀 지나가야 될까요? SK 이노베이션은 네. 지금 또 네. 비상 경영이래요. 예, 그래서 지금 종행 합병이나 네. 안 될 거 정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사업 집중과 선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원래는 이게 그렇죠. 예전 SK 같았으면은 좀 이렇게 IPO 활발하고 좀 시장 자금 유입 괜찮고 그랬었으면은 네, 떼야지. 네. 욕을 먹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살아야 된다. 네. 그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욕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뭐 조금이라도 흑자가 나야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게 그 단계가 안 되니까 계속 늦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질질 끄니까 오히려 들어간 자금 많고 예.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이제 또 SK 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교통 정리가 되는 과정 쪽에서 뭔가 좀 정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흐름 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SK 이노베이션은 앞에 있는 회사가 포드예요. 근데 포드가 좀 GM과 다르게 좀 딜레이를 많이 시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조금 변화가 나오면서 그
기대했던 그 랩터죠. 예, 이것 좀 쭉쭉 포드 쪽에서 성과 내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대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심리가 아유 이렇게 싸니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도 아직 못하겠고, 거기다가 또 SK이노베이션의 지금 주축은 정유입니다. 근데 정유인데 이것도 또 아시다시피 정유제 마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회사라 보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일단 관망. 하지만 교통정리 끝나고 이제 살아나는 기미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지금 성과에 비해서 저평가는 삼성 SDI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도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봐가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간이 왔습니까? 네. 원래 저희가 또 예 결론부터 끝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네. 하반기는 네. 3점의 시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끝났는데요. 네? 예. 끝날까요? 예. 반도체 끝. 네. 예. 출연료 때문에 예. 그 엔비디아의 그 납품설 가지고 계속 얘기가 그죠? 네. 된다, 지원된다, 뭐 젠스랑이 어프로브드 사인했는데도 뭐 왜 안 되고 이랬는데 그게 시장에서 계속 한 바퀴씩 돕니다, 그죠? 네. 돌면 뭐 될 거야 하면 오르고 그죠? 네.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모멘텀은 뭐 충분히 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면 글쎄요, 뭐 황 선생님이 언제 된다 그럽니까? 그건 점을 쳐봐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네. 일단 지난번에 말씀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잠깐 드렸거든요. HBM3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다고 하는데 무시하셔라. 그냥 본 메모리 오팍만 가지고도 충분히 10만 점. 예. 그 다음 레벨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편하게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정성하기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되면 덤이고 예. 그리고 그럴 때 혹시 뭐 삼성전자 그러면 얼마큼 탄력 받아서 올라가느냐 이거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네. HBM3E 엔비디아 납품하면 그때 슈팅이 나올 거야. 뭐 지금 가졌다가 그때 팔고 그런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냥 사이클만 보고 네네. 그냥 묵직하게 가져온 게 삼전이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또 실적도 그렇잖아요. 네.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뭐 실적이 잘 나왔겠죠. 네. 잘 나오는 모습들을 안고 가는데 하반기는 그러면 2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냐, 좋아졌죠. 더 좋아지겠죠. 좋아졌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실적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매일 FM 가이드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하반기도 가이던스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가가 뭐 쫙 올라가 있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텐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론 지금 8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가 8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격은 저희 지난번 삼성전자의 3,000선대 2021년도 22년도에 3,000선대 가격입니다. 네. 그때는 업황이 확 좋다가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오는 가격대다 보니까 만들었던 흐름들, 그때는 또 외국인들이 막 팔면서 저희 동학개미 운동들이 쫙 만들었던 가격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차이가 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업사이클입니다. 업사이클인데 HBM을 통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까지 얘기 나올 정도까지 지금 메모리 업황을 강하게 끌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업황이 좀 더 확장폭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반영하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정점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편하게. 오케이. 뭐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소부장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그 엔비디아 납품 얘기 말고도 실적을 믿고 가도 좋다, 그죠? 네. 물론 이제 선호도의 차이고 수익률의 차이인데 네. 그러면 말입니다.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뭐 삼성전 SK 하이닉스와 그의 브라더스들의 독주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 부분을 어떤 치고 올라가게 되면 하이닉스는 부담을 받는 거냐? 그렇죠.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캐파가 커지니까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기회이냐?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삼성전자를 얘기하는데 후자를 얘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자 아니고 후자. 네. 제가 보기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편안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가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SK하이닉스에서는 당연히 센티적으로 영향을 입겠죠. 실적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실적은 어차피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엔비디아 입장으로 볼게요. 엔비디아 입장은 당연히
넣어줘서 지금 쇼티지가 난 부분들 어느 정도만 맞추게 되면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받을 겁니다. 그래야 쇼티지를 해소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마켓시어 1위다 보니까 들어오는 즉시 약간 공급 부족이 확 풀리고 공급 과잉이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SK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 수익성이 떨어지겠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벌써 내년 거까지 그렇죠. 거의 이야기가 다- 된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다음 하는 거는 HBM3E가 아니라 HBM4까지 개발해서 TSMC와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합종해서 그거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된 그리고 또 계획된 레벨의 흐름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빠지는 이유가 불명한 게 만약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뭐 삼성전자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다 납품 못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독보적인 시장 점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노크에서 예전은 있고 손 좀 잡아보게 자네 이러면서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 입장 쪽으로는 반도체 3사 HBM 하는 친구들한테는 다 친구가 아니겠죠. 마이크론도 그렇고. 네, 마이크론, 하이닉스, 손님들한테 삼성전자 고객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공급해야 될 갑일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점유율 쪽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기술력이 높다 그러면 갑이 아닌 갑 그거처럼 보이는데 이쪽이 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는다. 매수 기회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지만 하이닉스하고 뭐 그 계열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다른 레가시 소부장에 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를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그 반도체나 기존의 HBM 업체들의 그 어떤 지배력 상실은 네. 아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그러니까 기존의 HBM이 아닌 네. 전통적인 그 범용 제품들 그죠? 전통 제품. 그렇습니다. 레가시. 레거시. 쪽에서의 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련된 소부장들이 쫙 땡겨오는 거군요.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동안 후공정에 포커스가 맞췄는데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전공정이나 소재나 이런 쪽 얘기 주십시오. 네. 그래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시간을 갖겠다. 하반기는 삼성전자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HBM3를 갖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업황만 가지고 이 정도까지 실적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체됐던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가격이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계속 상향 추세로 갈 것이고 이거 HBM 신경 쓰느라고 이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 해줄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면 추가 투자나 아니면 거기서 들어가는 업황은 메모리 업황은 또 가동률이 확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재고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재고는 거의 다 정상화로 됐고 가동률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재료 부품 네. 또 뭐 특수가스 거기다가 또 들어가는 이런 장비 쪽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쪽에 대한 변화가 하반기는 상반기에는 그래도 HBM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다면 이쪽도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함께 네. 변화된 시간들이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네. 네. 상반기는 HBM의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는 안 HBM의 시장이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모듈은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전공정, 장비, 그다음에 네. 소재? 네. 네.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쳐졌던 한솔케미칼이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보는 복합 소재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소재 관련된 쪽의 회사가 드디어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런 쪽에서 흐름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움직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걸 일단 봐가야 될 것 같고요. 소재 업체를 좀 오른 걸 생각했는데 오른 게 없네요. 그죠? 한솔케미칼뿐만 아니라 솔브레인, 동진세미켄 그죠? 다 최근에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하나의 또 동력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또 체크해봐야 될 게 이제 뭐 아마 이제 그런 쪽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이제 AI 쪽과 맞물리는 메모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당연히 이제 HBM도 보겠지만 낸드 쪽, 네. 낸드를 셀을 이렇게 쫙 맞춰다가 같이 구성해서 하는 게 SSD지 않습니까? 네. 저장장치로 또 이쪽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 쪽들도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변화가 나오겠죠. 낸드 쪽도 그 약간 6월달 수출은 약간 슬로우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확장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겠다. 그러니까 다 전공적 쪽입니다. 네. 그쪽과 관련된 레거시 쪽들 이거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갑니까? 일단 10만 원 찍습니까? 예, 갑자기 이런 질문을 훅 들어오시니까. 들어오니까. 네. HBM을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로는 뭐 얘기 많이 있는 게 8월 전으로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8월. 네. 아. 예. 그러면은 8월 실적, 8월 달 가게 되면 실적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이제 하반기다 보니까 그 하반기 특히 이제 4분기 쪽에 잡히겠죠. 네. 예. 그러면 그런 거 봤을 때 실적 업사이드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9만 5천 원은 가도 되지 않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사람이 좀 더 쓰시지. 갑니다. 네. 9만 5천 원 가고 네. 네. HBM 따라서 실적 훅 들어온다 그러면 10만 원 가겠죠. 네. 그거 말고 시총으로 볼까요? 네. 시총으로 보게 되면은 500조 넘었어요. 오늘. 네. 이제 진짜 왕이 움직이다 보니까 슬슬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480조에서 500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에 실적 동향 보게 되면은 이제 순이익이 한 50조 나올 걸로 보다 보니까 거의 이제 PR 10배 수준까지 들어왔죠. 근데 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 정도 기준에서 항상 또 삼성전자 볼 때 지금 업사이드 좀 컸었을 때 나왔던 게 네. PR 12배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아직 20%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시총 500조 넘으면서 제가 아침 방송 M사에서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네. 이걸 빨리 쪼개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500조짜리가 이게 있으니까 시장이 얘가 올라가야 올라가고 못 가면 못 가고 이 영향력이 지난번에 외국인들 한참 살 때 이게 뭐 무슨 살 수 있는 KBC여가지고 더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파운드 쪽에 그 주문 주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이렇게 기술 뭐 정보 빼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안 주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지주사 하나 만들고 예,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랑 그 이제 이쪽 메모리 쪽이랑 네. 이렇게 해서 쪼개시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뭐 지배구조 문제이긴 한데 그 얘기가 예.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예. 네, 한 이제 올해 한 초반에 주가 상당히 안 갔을 때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는 나오고 그러는데 뭐 결단이 필요하겠죠. 예, 필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분할 문제가 그럼 또 인적 분할로 가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그 또 뉘앙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중간 지주 회사가 생기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 지금처럼 삼성물산이 가장 탑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가면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리포트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또 그때 한번 쫙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많은 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이거를 또 뭐 분할 사업부 중에 뭐 일부는 네. 아예 그냥 또 미국으로 아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가서 뭐 예.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이랑 우리가 좀 소설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럼요. 신춘문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 간에 물론 그렇게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좀 해야 여러모로 선순환이 좀 되지 않을까 그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네. 주주 가치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그 기반으로 우리 네. 내가 투자해서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좋은 쪽은 떼서 미국도 가고요, 맞아요, 그죠? 네. 쿠팡도 가는데 뭐 그죠? 쿠팡 위대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회사 있고 예, 죄송합니다. 뭐 시키면 지금 아침에 새벽에 와서 딱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뭐 좀 여담이지만 네. 네,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 뭐 반도체 쪽은 네,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별로 이제 뭐 악의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그렇습니다. 쪽을 가는 얘기 때문에 괜찮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얘기만 좀 하면서 마치면 네. 엔비디아가 액분하고 네. 주식 분할하고 조금 한 2주 정도 쉬었나, 그죠? 그렇습니다. 예, 조정 가격은 위에서부터 조정 한 10에서 15% 정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엔비디아도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네. 국내 주식 사면서 반도체 주식 사면서 엔비디아도 좀 살까요? 엔비디아는 필수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네. 그거 안 사고는 뭐 지금 주식한다고 요즘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필수템이고 네.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 그렇더라고요. 미국 주식 이제 막 한국 주식 못 하겠어 넘어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될 종목이 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3종 세트는 이제 갖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타이밍에 따라서 이때는 요걸 좀 조절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은 거의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거의 유행처럼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엔비디아 또 그것도 있어요. 엔비디아를 보면서도 또 느끼는 건 하겠지만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최고가를 달리다가 지금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예. 이건 미국이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삼성전자 키워주겠습니까? 뭐 자기네 반도체 회사 키우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와중에서 3위답지 않게 밸류는 1, 2위 무시 저 하늘나라에 있는 밸류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죠. 아유 삼성전자도 자꾸 미국 가서 뭘 해야 상장하고 이렇게 해야 그 밸류 받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쪽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가장 이제 악재 아니면 좀 시장에서 부담 가는 건 두 가지로 봅니다. 예. 첫 번째가 일단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유동성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뭐 기업의 가치는 전혀 변화 없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회전율이 좀 더 많아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면 이게 좀 올라가게 되면 그 단기 매매도 좀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매물이 좀 맞아. 그렇죠. 맞고.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쭉쭉쭉 가는 게 그만큼의 가치 이소성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들 그게 아마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벌써 이제 기획에 나온 것처럼 올해 봄 때부터 나 주식 팝니다. 예라고 하는 솔직히 이게 뭐 그래봐야 뭐 600만 주라고 할지 몰라도 600만 주. 네. 네. 우리 황 선생님 갖고 계신 거, 네. 예, 그 중에 일부분,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판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2,300억 팔았대요. 지금까지 판 게. 그러니까 주수가 이제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매도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매도 나왔다. 그러면 삼심리가 그래요? 올라가게 되면 팔 텐데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또 임직원들 매도도 이렇게 쭉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쭉쭉쭉 끌어올리는 데는 약간 좀 심리적인 저항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엔비디아 실적 환호할 듯이 뭐 예전에 처음에 작년이었었죠. 작년 2분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분기 그때 팍 매출 50% 뛰고 네. 나오는 이제 증가율이죠. 이거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출 성장률과 이익 증가율이 약간 좀 밋밋하게 됐었을 때 그때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바라봤던 것처럼 환호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과거처럼 이제 뭐 폭발적으로 여기 사면은 이것도 2배 갈 거야라고 하는 이런 좀 큰 기대는 버리시고 네. 그리고 거기다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가시되 그게 이제 점점 수렴되기 시작해서 증가율 자체가 밋밋해진다. 그러면 주가도 일단 단지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한계가 온다는 얘기는 고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는 불편하겠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확실히 꼭 네. 미국 주식만 좋다고 뭐 아메리칸 찬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네. 자본시장이 시작된 지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는 뭐 대주주가 느닷없이 갑자기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대주주나 뭐 누구 뭐 가족들이 그죠? 네. 팔고 며칠 있다 공시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파는 거를 다 미리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플랜이네요. 언제까지 어떻게 팔겠다, 그죠? 네. 이런 게 다 예고돼 있고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저희도 시작합니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7월 중반 때부터 네. 대주주 매도 예고 지정제인가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해야 될 걸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한 5월 달부터인가 주식을 엄청 팔더라고요. 기타 법인에서 예. 미리 그거 피하려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항상 바이오는 바이오 그러셨잖아요. 바이오는 봐야 되죠. 네. 네. 그 얘기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뭔가 변화올 들어오시. 그러니까요. 예. 뭔가 좀 이제 뭐 당장 뭐 오늘 내일이 아니라 최근에 그죠 기대감들은 좀 있고 이게 뭐 종목별로 툭툭툭 튀어오르는 게 이제 대응이 좀 어려운데 네. 바이오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압축해 주십시오. 첫 번째 너무 어려워요. 예. 대본에도 없는 얘기 하셔가지고 예. 첫 번째는 이게 하반기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뭐 열심히 달렸던 섹터들이 있죠. 근데 그거 끝나고 하반기에 이제 자 뭐가 갈까 그랬더니 의외의 두 가지 섹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 쪽 이쪽이 두 개가 갑자기 번쩍거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성장주의 대명사입니다. 네. 성장주의 대명사는 금리가 뭐 어떻게 영향 있죠. 예, 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마침 금리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4로 또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갔다. 이게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응 그러면 뭐해 앞으로 금리는 내릴 거야라고 하는 개연성들이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점점점 보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약화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물가도 안정적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조금 더 붐업돼서 그동안 많이 좀 정체됐던 부분들이 변화가 들어가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바이오 쪽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그냥 과거에 그냥 뭐 꿈으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은 성과를 내는 쪽들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게 더 먼저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힘을 입어서 하나의 주축을 만들어가는 섹터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물론 먼저 약간 공개를 했겠지만 뭐 펩트론 같은 경우가 물질 이전 단계 쪽으로, 그러니까 즉 이게 내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서 라이선싱아웃 해서 내 기술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용하게 주면서 돈을 받는 과정들, 요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전 단계가 물질 이전 단계인데 그게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이 환호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장 무겁지만 이게 안 움직이게 되면 진짜 바이오 가는 거 맞아? 라고 삼바, 셀트리온. 예, 네. 이렇게 쌈바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네. 축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진 것 같고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겁니다. 미국 대선 쪽에서 원래 저희가 기억이 그게 있어요. 바이든 정부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었을 때 미국은 안 그랬습니다. 미국은 제약 바이오가 재미가 없었어요. 한국은 핫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거는 그때는 좀 다르게 그런 거 있죠. 약간 제약 바이오, 그 제약 바이오의 그 원초적인 꿈의 항암제, 신약 개발 이거 가지고 그때 좀 핫했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들어오는 건 있는데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는 약간 이날을 약간이 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제약사 쪽에는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러면 그들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기술 그리고 또 좀 더 편리한 기술 가지고는 이것도 새로운 기술인데 약간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거는 또 터치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또 지금 가장 핫한 제형 변경 이쪽에 대해서는 또 독보적인 영역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약간 비틀어서 나가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또 활발하게 커질 거 아니냐 이런 시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약 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네. 즉석에서 세 가지로 답을 해달라고 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갖고 3분 요리 좋아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네. 원래 예. 하나만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네. 차트 보려고 그랬는데요. 예. 자, 그런데 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이오는, 네. 예. 참 ETF를 사기도 그렇고 그죠? 네. 워낙 종목별로 이게 성과들이 좋고 가는 건 가고 못 가는 건 못 가고 종목도 변동성이 커서 네. 결국은 그때 뭔가 이슈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목해야 될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네. 섹터라 그럴까요? 네. 뭐 소그룹이라고 할까요? 예. 뭘 또 볼까요? 일단은 네. 미국 시장 봐야죠. 네. 그다음 저희 또 꿈의 종목 네. 일라이릴리. 일라릴리. 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따박따박 지금 보면은 조정 끝났다 그러면 따박따박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미국에서 또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종목이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노브노 디스크가 있죠. 네.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비만 치료제. 네, 그 비만 치료제. 네. 근데 요즘에 비만 치료제 쪽도 약간 노이즈가 좀 살짝 있는 게 네. 그거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좀 엄포를 놓는 거죠. 비만 치료제 너무 비싸다. 약간 인하해야 된다. 라고 왜냐하면 내가 써야 될지도 예. 그래서 약간 인하 쪽을 나오다 보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는 벌써 좀 많이 흔들리죠. 근데 일라이릴리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합니다. 예. 네, 얼마 전에 도만의 맙인가 또 말하면 돈의 뭐죠? 도난의 맙. 도난의 맙. 네. 이름이 어려워. 그 알츠하이머 병 신약승인 받았잖아요. FDA 승인 나왔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요. 한 분기 지연됐다가 도만의 맙. 도난의 맙. 도난의 맙.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발음 가지고 앵커분들이 어려워.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네. 예. 근데 그게 성과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축으로 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게 이제 또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제약사계 하나가 또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뭐 치매 발병률을 35% 늦춰준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또 영향을 끼쳤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필요한 약이 그러니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선진국화가 돼서 나오는 질병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얘기하는 뭐 비만치료제 그리고 또 그 알츠하이머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제약사 성과 내는 제약사들은 계속 또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큰 축은 그걸 먼저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국내 쪽으로는 일단 이걸 빼놓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삼바입니다. 네,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 게 지금 최근에 못 보던 거래가 한번 퍽 터지면서 그다음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채권 아니야? 이럴 정도로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게 한 80만 원 밑에 떨어지면 샀다가 네. 예. 한 80만 원 고 중반 가면 팔고 네. 계속 사고 팔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안전자산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예, 종목인데 이번에 보니까 또 대규모 그러니까 공장은 송도 가면은 수주받았죠. 예, 송도 이꼴 삼바 이렇게 되면서 계속 공장 늘려가면서 이제 5공장까지 늘려가기 시작하는데 한 1조 4천억 정도 또 수주 받았고 그렇게 되면 공장 비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또 앞으로 장기적인 흐름 보게 되면 중국의 발주 안에 중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쪽으로 중국은 이제 배제를 시킨다. 수혜를 누가 받겠느냐? 그 정도 캐파를 갖고 있는 게 누구겠느냐? 우시바이오 다음에 어제도 그 캐파가 있는 쪽이 어떻게 있느냐? 쌈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같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다 보니까 레벨업이 되네요. 근데 삼성바이오를 보면서 저희가 많이 느낀 거는 삼성바이오가 과연 바이오 주식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많더라고요. 그냥 제조사예요? 제조업체라고 네. 보더라고요. 네. 이거- 그래도 뭐 CDMO나 CDMO 기술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게 되면 음.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죠. 뭔가를 팍 끌어와 가지고 음. 앞으로 그림도 쫙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뭐 안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안정적인 모습들을 택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통 물량이 너무 없어, 그죠? 그것도 그래요. 네, 예. 대주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이 시동에 돌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삼성물산이 43% 갖고 있고요. 값도 비싸고 그죠? 예, 나머지 다 갖고 있어 보니까 그래서 채권 같은 역할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의 주축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종목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막상 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의외로 좀 크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쯤에 그냥 10억 넉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또 챙기고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워낙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들은 그거죠. 그건 다 알겠는데 그 분위기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네. 뭘 사야 되느냐라고 하셨을 때 가장 또 시장에서 뜨거웠던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 그리고 또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죠. 그 주로 이제 비만 치료제 물질 이런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네. 그러니까 그 약효를 늘리는. 네. 그러니까 한번 주사를 맞게 되면은 보통 약효가 뭐 2, 3일 간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식욕 억제 이런 것들이 좀 오래 있어야 되죠. 치료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제약사 입장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큐를 확대시킵니다. 그렇죠. 예. 단가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장 좋은 업체가 이제 펩트론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질 이전 대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보통 이제 기술 이전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캐파를 좀 키워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유상증자를 한번 했습니다. 아니면 자금 조달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시비를 찍거나 근데 그런 발목을 잡죠 그럼.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간 주가에서 지금 막 열광하면서 매매하는 그저께 그 ABL 바이오가 유증 기사가 저 저녁 때 제가 봤더니만 유증하길래 이거 주가 빠지겠구나. 주가 급등해서 봤더니 3자 배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자 배정하면서 확실하게 돈을 성과를 보고 쏴주는 쪽 이런 건 다른 거죠. 그런 건 다른 거죠. 다른데 예.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손 벌리면 사실은 올라가는 주식에 찬물을 확 꼈는 거죠.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네네. 그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것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거 하려고 이렇게 주가를 올려놨어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모르는 얘기니까. 모르니까요. 예, 네.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 펩트론하고 네. 좀 전에 뭐 얘기하셨죠?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 네. 이것도 바로 그 다음 날 나왔던 얘기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비 전을 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잘 나가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제약보다 이제 바이오 입장으로는 네. 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운영계는 그러니까 그죠? 전환사채 발행해서 자금 땡겼다가 그렇죠. 그죠? 네. 그 사람들은 바보겠어, 그죠? 주가 오르면 주식 전환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CB 전환될 때 그 주가가 올랐는데 CB가 전환될 게 좀 있나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요즘에 다시 핫해지는 게 HLB HLB. 예, 홈런볼입니다. 네. 오르네요. 네. 예, 예. 어. 홈런볼은 HR이지만 홈런볼. 그냥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네. 예. 네. 즉석에서 붙이다 보면 이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 최근에 주가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상 없이 FDA 그 스케줄 들어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다시 팍 올라오네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그때 승인 실패하고 나왔던 이때 흐름들이 많이 지적당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항소제약이 제대로 역할론을 했겠느냐 뭐 이런 것들 뭐 나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역시나 HLB의 기술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 그쪽만 보강되게 되면 다시 이제 스케줄 잡으면 되겠죠. 그 스케줄이 언제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승인되는 스케줄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다시 보이는 국면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움직임이 나오니까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빡 높아지고 그러면 또 HLB 움직이게 되면 그 HLB와 친구들 그래서 종목이 벌써 둘, 넷, 여섯 총 그렇게 8개 많아요? 예, 네. 8개가 돼 있네요. 네. 그중에서 요즘 강한 게 HLB 제약 이게 더 세더라고요. 네. 약간 판매에 대한 변화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HLB보다 이게 좀 더 센 것 같고 보통 생명과학 이런 게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죠? 네. 그때 제약이 그러네요. 예, 오히려 그런 좀 이왕이면 좀 작은 종목들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나마 확실하게 그래 그렇게 되면은 누가 수혜를 받는데 이쪽으로 좀 돌아가더라고요. 그것도 좀 특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눈에 띕니다. 그 상반기에 제약바이오를 주도했던 종목 네. R 알테오젠. TOG 네. 예 네. 이게 지금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막 하니까 오히려 이쪽은 좀 무거워져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머크가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약간 좀 흔들립니다. 지금 111은 잘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 FDA 그 승인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미스가 나다 보니까 그때 네. 출렁임이 나오고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알테오젠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원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알테오젠이 하는 일은 되게 파이프라인 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연동받느라고 좀 묵직하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아닐까. 네, 오히려 이런 때 다른 쪽 다 가고 이제 이 종목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뭐 펀더멘탈 바뀐 거 없고 네. 이럴 땐 기회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약바이오는 기업별로 할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네. 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잘 못 따라갑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하도 많이 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가슴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시장의 흐름은 맞는데 만약에 좀 안정적인 걸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 나 바이오 때문에 많이 뛰어가지고 난 저거 못하겠어 하지 마세요. 해봐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매매해가지고 기껏 지금 15분 얘기하고 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네. 네. 근데 지금 아니 나는 바이오 그것도 하나의 종목이었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나와서 괜찮았다. 네. 이게 좀 손도 좀 빨랐다. 해야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는 게 맞는데 단 제약바이오 쪽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붙기 시작하게 되면 그대로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무시하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관리할 게 내 욕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거 가지고 나 2배 먹나 3배 먹나 이렇게 가는데 2배가 뭐 10배는 돼야지. 10배 그건 기본인데요. 네, 네. 네, 그 중간중간 단계가 있더라고요. 한 2배 3배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와 이러면서 돈 쓰고 다니더라고요. 막 갑자기 안 사면 밥을 산다고 그러면 네. 또 돈 좀 벌었구나 그러면 내가 무슨 종목 단가가 여기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해보니까 욕심 올라가면서 네. 덜어내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만약에 가다가 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련 없이 던질 수 있다. 아니, 물량만 갖고 그냥 가시면서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고 슬림하게만 네.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게 아니라 뭔가 좀 경험이 축적된 것 같은 뭐 이런 그 진정성이 꽤 느껴집니다. 자, 그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모 종목을 지금도 아직도 상장돼 있어요. 예, 예. 그걸로 저는 서울시에 원하면 내가 빌딩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벌었다가 네. 다 날리는데 6개월, 8개월 그 사이에 그냥 쫙 날아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큰 돈이 한꺼번에 날아간 걸 보고 네. 아하 이게 욕심의 문제구나 이런 거 많이 생각했고요. 옛날에 네.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체험 주식의 현장 이렇게 실제로 그걸 느낀 거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결국에는 네.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예. 야, 팔 수 있어야죠, 그죠? 바이오 같은 경우 손해 났는데 장기 투자하면 이거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바이오 종목들 상담하는 하시는 거 보면은 마이너스 70% 80%도 거다합니다. 왜 얼마 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번 급등했어요. 뭐 인수했다 그랬나, 그죠? 예. 그러면서 막 얘기하길래 그게 저는 뭐 포지션이 없으니까 그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0만 원대 사가지고 고생한 분 많거든요 그때. 예. 그 백신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5만 원 와 있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약 바이오는 이게 좀 아쉽지만 이렇게 장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때마다 유행 있는 쪽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때 또 종목이 움직이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네. 올라가서 지금 수익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축하드릴 일이지만 네. 네, 그것도 관리하는 능력도 꼭 다른 종목보다도 더 필요한 네, 게 맞아요.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바이오의 강세 배경과 주목해야 될 그 섹터 아이템들 그리고 바이오 투자 시 주의할 점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